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로버트 용박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예제 시리즈 밍동딩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알고리즘은 타임 시리즈 분야의 홀트 윈터스 모델입니다. 먼저 오늘의 알고리즘 주제인 타임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밍동딩동 시나리오에 대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빅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브라이틱스 AI 조교 빅토리아입니다. 타임 시리즈 리뷰 시작합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타임 시리즈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홀트 윈터즈 분석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찰된 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총생산, 주가지수, 물가지수, 강수량 등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한 것이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시계열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계열 분석의 응용 분야로는 재고 및 생산 관리를 위한 수요 계획, 산업 프로세스의 관리 및 최적화, 그리고 시간별 웹로그 분석 등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체계적 변동과 비체계적인 변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계적인 변동은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그리고 계절 변동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시계열 모형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변동이 됩니다. 나머지 비체계적 변동은 불규칙 변동으로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이며 시계열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됩니다. 추세 변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세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추세 변동은 직선이나 부드러운 곡선의 연장선으로 표시되며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 S자 형태의 추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구 성장률은 202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 변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으로 반복되는 변동으로 추세선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불안과 경기 회복의 사이클이 대표적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경기 순환 주기는 약 50개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절 변동은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자 경향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1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 요인을 말합니다. 보통 계절에 따라 순환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통행량의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시계열들은 추세와 계절 요인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백화점의 매출액, 전력 소비량, 계절 상품 판매량 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합니다. 불규칙 변동은 규칙성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으로 노이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시계열 모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됩니다. 시계열의 자료가 앞서 살펴본 변동 요인들로 분해된다면 이들 간의 관계는 애더티브 모델이나 멀티플리커티브 모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애더티브 모델, 즉 가법 모형은 관측값 ZT는 4가지 시계열 변동 요인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형으로 여기서 TT는 추세 변동, CT는 순환 변동, ST는 계절 변동, RT는 불규칙 변동을 표현합니다. 멀티플리커티브 모델, 즉 승법 모형은 관측값 ZT는 4가지 시계열 변동 요인의 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승법 모형은 로그 변환을 통해 가법 모델로 변환이 가능한데 시계열 데이터의 진폭이 점점 증가한다면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을 적합하고
진폭이 일정하다면 애더티브 모델이 적합합니다. 시계열 분해의 사례 그래프입니다. 관측된 데이터가 추세, 계절성, 그리고 불규칙 변동으로 분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분해의 절차입니다. 먼저 계절 변동 주기 n을 파악한 후 n기의 이동 평균을 구하여 계절성과 불규칙성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구한 이동 평균 값들을 시계열 자료로부터 분리시키면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만 남게 됩니다. 시계열 사료의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적 영향을 어떤 함수 관계로 표현할지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추세 변동을 제거하면 순환 변동이 얻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순환 변동, 계절 변동을 제외하면 불규칙 변동만 남게 됩니다. 평활법은 시계열 데이터의 불규칙성을 제거하고 시계열의 유의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크게는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이동평균법은 최근 n개 관측값의 단순 평균값을 다음 기간의 예측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만 가진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는 평활법입니다. 관측값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며 불규칙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n값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값을 크게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예로 주가 차트가 있습니다.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차트 분석보다는 펀더멘털에 의한 가치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말하지만 말이지요. 호호. 가중이동 평균법은 관측값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한 이동평균법입니다. 단순 이동평균법과 유사하나 관측값마다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의 W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지수평활법은 지수 가중이동 평균 평활법,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EWMA로 불리는 평활법입니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파동이나 충격을 완화하는 평활법으로 지수 평활계수 알파 값을 조절하여 T시점 실제값의 반영 수준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면서 최근의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규칙 변동이 큰 자료에서는 작은 알파를 적용하여 실제값을 적게 반영하고 불규칙 변동이 작은 자료에서는 큰 값의 알파를 적용, 실제값을 많이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수 평활계수 알파 값이 클수록 직전 실제값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 값이 작으면 보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이 됩니다. 홀트 윈터스 모델은 홀트와 그의 제자인 윈터스가 개발한 지수평활 모델로 트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 메소드입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면서 추세 및 계절성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는 추세를 표현할 수 있는 홀트의 더블 지수평활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한 번 더 평활하여 추세 및 계절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평활 계수는 3개가 사용되며 알파는 레벨에 대한 평활, 베타는 트렌드에 대한 평활, 그리고 감마는 시즈널리티에 대한 평활을 담당합니다. 홀트 임터스 모델로 예측한 사례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의 호주 방문객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다음 2년의 방문객을 홀트 임터스 모델로 예측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계절성에 대한 패턴도 잘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러가 밍동 빙동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너 AI 롤러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지속하던 민동은 직장 생활의 회의감을 느껴 이참에 평소에 좋아하던 여행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리오프닝 시즌을 맞이하여 딩동이라는 이름의 여행사를 런칭하고 해외 여러 나라의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월별 해외여행 수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예측을 통해 수요가 많은 시즌에는 더 많은 상품을 구성하고 비수기에는 상품의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등에서 월별 출국자 수 통계 데이터를 받아 2023년 리오프닝 이후 해외여행객의 수를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한국 내 출국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로 처리한 이후 성수기, 비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정보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홀트 윈터즈 모델로 시계열 분석하여 2023년도에 월별 관광 수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최근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는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고 기존 브라이틱스 튜토리얼의 여행객 데이터와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연도별, 월별, 출국자 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 AI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전처리를 통해 하나의 데이터로 합칩니다. 그래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탐색하여 계절성 주기와 경기 침체 구간을 확인합니다. 계절성 주기는 12개월이 나오며 경기 침체 이후엔 출국자 수 증가율이 리셋됨을 확인합니다. 즉, 경기 침체 구간 동안은 출국자 수 트렌드가 없어지며 침체가 끝나게 되면 다시 침체 전의 트렌드가 생겨남을 확인합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2023년도 월별 출국자 수를 예측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가정하며 팬데믹 상황을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로 아웃라이어 처리하고 타임스팬을 1로 리셋합니다. 홀트 윈터스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나와주세요.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63py 코리안 아웃바운드 트래블러스 CSV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출국자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해서 12월까지 데이터가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월별 출국자 수 통계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정리를 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포맷은요, 튜토리얼에 있는 형태대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태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이어 몬스도 있고 이어 몬스 카운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언피벗과 add 펑션 컬럼을 했고요. 그 아래쪽의 테이블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컬럼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 몬스, 스탠다드 이어 몬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를 했네요. 자, 필터를 왜 했냐 보니까 2016년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에 있는 데이터도 2016년이 있기 때문에 2016년 데이터를 제외를 하고 밑에 여기 있죠? 그래서 어차피 바인드 할 거기 때문에 2016년 데이터를 제외를 하고 2017년부터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컬럼을 통해서 뭘 했나요? 셀렉트 컬럼을 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컬럼의 순서를 바꿔서 왜 바꿨죠? 컬럼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이 똑같은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스탠다드 이어 먼스, 카운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인드 로우 칼럼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퍼스트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테이블은 뭐죠? 2017년부터 한 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4개의 로우가 570개의 로우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소팅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소트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이어 문수를 가지고 소팅을 해서 어센딩으로 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다 끝났고요.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통해서 입국자 수를 에버리지를 구했네요. 또 연도별 에버리지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왼쪽 거는 뭐죠? 에버리지를 구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크치가 있는 월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크치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절 주기나 시즈널 주기도 그 주기 동안의 크기로 무빙 에버리지를 하면은 그러한 계절 효과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1년 동안에 12개월 동안의 주기가 딱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여기 피크치가 2019년 1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피크치는 2018년 1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름이죠. 8월이고요. 여기도 여름 7월, 8월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1월 이런 식으로 겨울과 여름에 피크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 휴가,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식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들을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12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요. 이렇게 피크치가 따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증가한 트렌드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건 뭐죠? 이게 보니까 갑자기 줄었네요. 2009년, 2008년부터 2009년이죠. 요거는 아마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금융위기. 그리고 여기에 무시무시했던 97년의 사태. 요게 IMF죠, IMF. 그리고 현재는 팍 줄었죠. 최근에. 이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빙 에버리를 통해서 이러한 계절 주기를 없애고 트렌드만 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2001년의 데이터만 정리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홀트 윈터스 모델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이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그래프죠. 뭐 컬럼 차트로 했고요. 이거를 라인 차트로 해도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컬럼 차트로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겁니다. EDA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경기 불황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부분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IMF 기간이었고요. 3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금융위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금융위기 동안도 해외 여행객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침체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쭉 봤더니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미미했어요. 이게 증가량이. 그러다 이때부터 늘기 시작했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했죠. 1986년에는 아시안 게임을 하고 198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 올림픽 개최한 이후에 이제 외환 규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얻어서 해외여행의 자유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IMF하고 금융위기 동안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기가 없었을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을 텐데 이 침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증가 추세를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융위기 동안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기로 했냐면요. 201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크닉이죠. 201만 딱 집어넣으면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2010년 데이터부터 해서 2019년 데이터까지만 필터링을 한 겁니다. 120개의 데이터를 필터링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홀트 윈터스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트 윈터스 모델로 예측을 했습니다. 가법과 승법이 있는데요. 그냥 가법을 사용했고요. 피리오드는 12개월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홀트 윈터스 프리딕트는요. 프리딕션 넘버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모델에서는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테이블에서는 예측값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에버리지, 무빙 에버리지를 구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구했던 무빙 에버리지는 윈도우 사이즈를 12로 해서 그 계절성을 없애주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빙 에버리지를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를 주냐 봤더니 전체 카운트가 피크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피크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것이 약간 스무드하게 완화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노이즈만 제거가 되고 계절 효과하고 이 트렌드 효과는 남아있는
그러한 시계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의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로 구하냐에 따라서 무빙 에버리지의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또 12로 하게 된다면은 12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절성도 없어지고 이 트렌드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게 트렌드만 남았잖아요. 너무 이제 굉장히 크게 하면 목적에 따라서 무빙 에버리지는 이 윈도우 사이즈를 적절히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로 한번 해볼까요? 2로 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 카운트랑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노이즈는 좀 제거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요. 3으로 할 때가 좀 더 적당했던 것 같아요. 3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시즈널리티만 좀 나오고 노이즈는 많이 제거가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추석이나 설 연휴를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객 데이터는 양력으로 된 데이터고 우리가 쓰는 그 명절은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음력 8월 15일이고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양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하면은 되지 않겠나라는 스무딩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런 거죠. 자, 뭐 해외여행 침체기는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침체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중계율이 얼마가 될 건가.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여행객은 얼마였을까. 뭐 이런 거. 만약 이런 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행객이 얼마였을까. 그거는 코로나 있는 기간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 기간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2023년에 대한 예측은 코로나가 있었던 기간 2019년까지 하고 2020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예상 여행객 수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 연휴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건 뭐 하나의 이그젠플이죠. 코비드19가 해금된 후 2023년. 이건 뭐 희망사항이죠. 2023년에 정말로 해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엔데믹이 딱 돼서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해 봅니다. 자, 2023년 예상치는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 2020년 예상치로 리셋을 하겠다. 왜냐하면 침체기에서 다시 회복기가 될 때는 리셋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2019년 데이터도 2018년보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경기 침체의 초기로 유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상치를 구하다 보니까 약간 또 감소해서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모델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